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가장 빨리 전달해 드리는 저희는 이제는 굿모닝 인포맥스 1부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예, 저는 담당 PD 배PD고요. 예, 저희 확장 개편 이틀째입니다. 어제 확장 개편 첫날 월요일이라서 저희 방송하시는지 모르는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부터는 어저께 그렇게 끝나고 났더니 그 이만한 특파원 언제 나오냐고 댓글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만한 특파원이 이제 나와야죠. 저희가 미국 증시 곧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저희 그 굿모닝 인포에서 일부 뉴욕이오와 워싱턴이로 오늘 힘차게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보니까 지난주 주말에 또 이제 페덱스발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키웠었는데요. 오늘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또 잠깐 하락을 좀 멈추는 이런 흐름이기는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만한 특파원의 뉴욕이오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욕 현재 나가 있는 이만한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한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편하고 이렇게 또 이만한 특파원 뵈니까 훨씬 더 반갑네요. 주말에 네. 별일 없으셨죠? 네. 네. 자, 미국 증시 오늘은 간만에 좀 반등을 했는데요. 어떻게 끝났는지 데이터부터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오랜만에 이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워낙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FOMC를 앞두고 소폭의 반등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64%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69% 상승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전장 대비 0.76%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제 S&P 500 같은 경우가 3,900 직전에서 종가를 형성한 모습이고요. 지난주에 주요 지지선이 모두 붕괴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소폭 반등이 발생했습니다. 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채권금리는 이제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최근에 고점을 계속 경신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오늘 장중에 3.51%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3.5%를 넘어선 모습인데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장중에 치솟았습니다. 금리는 계속해서 레벨을 높여가고 있고요. 2년물 같은 경우도 오늘 3.97%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지금 4%에 육박한 수준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소폭 반락하는 흐름을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나타냈습니다. 이 장중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가 이 장마판이 되면서 소폭 이제 좀 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달러화 지수가 지금 현재 109.6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이제 고합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110선에 육박하는 수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10월물 WTI 가격이 전장 토프가 0.7% 오르면서 배럴당 85.73달러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 훼손이 되면서 가상화폐 가격도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시총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 한때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19,000달러를 한때 하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중에 이걸 회복을 하면서 지금 19,50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장이 그야말로 뭐 아슬아슬한 것 같고요. 이자율 쪽은 진짜 저번에 6월에 그 고점을 지금 거의 2년치는 벌써 넘어간 것 같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10년치는 네. 그 고점에 다 와 있는데 그래도 주식시장은 이제 하도 빠진다고 하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뭔가 좀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예, 결국은 FOMC인데요. 지금 FOMC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네, 결국은 정말 FOMC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FOMC가 지금 정말 초미의 관심사를 끌고 있고요. 모두들 FOMC에 대기를 하면서 관망 장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선 지금 CPI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온 이후로 이제 100bp 인상 가능성이 급물살을 탔었습니다. 뭐 유력하진 않지만 가능성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직까지도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약 20%가 되지 않는 참가자들, 약 18% 정도가 100bp, 101%포인트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82% 정도의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7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례 회의에서 이제 75bp 자이언트 스텝 인상에 나설 것이 유력하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까지 75bp 인상을 단행하면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는 셈이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75bp 올리며 연준의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는 3%에서 3.25%가 됩니다. 네, 지금 월가에서 지난번에 이제 75bp가 이제 예상 외에 갑자기 이렇게 뛰쳐나왔을 때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미국 외신들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부 있었습니다. 외신들이 자이언트 스텝을 이제 대서특필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뭐 그런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장이 마감했고 바로 내일부터 FOMC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런 특수한 어떤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75bp 인상이 대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골드만삭스 이번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BNP 파리바라든지 ING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대부분 75bp 금리 인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FOMC에서 이제 주요 관전표는 75bp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발표되는 점도표에 나오는 연준의 금리 전망이라든지 경제 성장률 이런 게 조금 이제 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로 이어지는 파월 기자 간담회도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 이제 지난 점도표가 발표가 됐을 때 연준은 올해 연말에 연방기금금리 목표치 전망치를 3.4%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올해 연말에 3.4%까지 아마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75bp 올리면 이미 금리는 3%가 되게 됩니다. 11월과 12월에도 어쩌면 50bp 인상이 연속적으로 단행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에 어떤 금리 전망치, 연준 위원들이 보는 다트플랫이라고 하는데요. 점도표상 금리 전망치를 대거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것도 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1.1%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지난주에 페덱스발 어떤 경고가 있었던 만큼 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평가를 내놓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1.75% 추가로 인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75bp 인상되면 11월, 12월 결국 50bp씩 추가로 인상을 시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점도표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운명의 한 주라고 저희가 FOMC 때마다 올해는 운명의 한 주, 운명의 하루라는 표현 되게 많이 썼었는데요. 이번 9월 FOMC처럼 이렇게 또 긴장감이 감돌고 이렇게까지 주목이 되는 FOMC 올해 정말 가장 진짜 정말 그렇죠. 운명의 하루. 매번 네. 그냥 25bp 오래 갈 때 뭐 25bp 올릴까 말까 할 때 뭐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으니까요. 네. FOMC 얘기해도 별게 없었는데 이제 뭐 매번 75인지 100인지 50인지 그 다음은 뭔지 뭐 진짜 정신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저번에 점도표 우리 중요하다고 하는 점도표. 네네. 그 임 기자님 저번에 3.4였잖아요. 근데 3.4는 지금 네네. 뭐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고요. 4%만 돼도 지금 엄청 해피한 거죠. 그렇죠. 75를 올린다고 네. 75 100이 아니라 75라고 해도 얼마예요? 3.25잖아요. 그 다음에 25를 올리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힙해야죠. 75에서 50으로 내려오고 50에서 25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얼마 돼요? 4%예요. 그러니까 4%면 지금 행복한 거고 지금 4%에서 얼마나 올라가는 일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잠깐 드린 거는 연준 위원들도 진짜 못 맞히는 거예요. 지금 불과 지금 한 달 반 전에 네. 이래 놓고서 이제 와서 뭐 제가 뭐 항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뭐 엄청 못 맞히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참 뭐 작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 관련해서 이제 연준이 좀 여러 가지 틀린 전망을 한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금리 올리는 데 대해서 시장에서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말을 네. 점점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 네. 것 같고요. 자, 그럼 월가 이야기들 저희가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는 사실 그 지금 75bp는 뭐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고 특파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월가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하방이 대략 어디까지냐, 바닥이 어디쯤일 것이냐, 그 변곡점은 어느 지점쯤에서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여러 유명 IB들 전략가들이 얘기를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9월 FOMC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요. 지난 FOMC라든지 점도표가 나오고 나서 이 시장의 내러티브가 확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번 75bp 인상이 예상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도표라든지 파월이 얼마나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감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큰 게 온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엄청난 이 FOMC의 폭풍 그리고 그 후폭풍이 오기 전에 주가는 이제 오늘은 일시적으로 조금 회복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실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뉴욕 증시 3대 지수 기록적인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지난주에 하루 만에 다우가 1200포인트 떨어지기도 했고요. 나스닥이 5% 이상 폭락을 하면서 지금 2년 만에 최악의 매도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약간의 어떤 과매도 신호를 보고 조금 이 시장이 오늘 회복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제 새마녀의 날이라든지 옵션 만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폭풍을 오늘은 조금 회복을 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뭐 2년물이 여전히 4%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회복 시도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주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폴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가장 따끈따끈한 보고서입니다. 오늘 JP모건의 마르코 폴라보닉 시장에 변치 않는 강세론자가 다시 한번 이제 이 투자 의견을 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꾸준히 강세론적 의견 오늘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우선 이 시장의 셀오프 지난주에 있었던 이 급격한 매도가 지금보다 더 심해지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주가 하방이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우선 이제 어닝이 괜찮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적 전망도 바닥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닥을 찍으면 이제 올라가는 일이 남아 있겠죠. 또 이제 투자자들 포지셔닝 측면에서도 지금 주가는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셔닝이 이제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반작용적인 특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페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기대 인플레. 기대 인플레가 아직까지는 고정이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에 JP모건의 인플레가 해결이 되고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꾸준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JP모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증시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달러에 대해서는 롱을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이 JP모건과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 발표된 하우스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이 주식 수석 전략가인 데이비드 코스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라든지 금리 상승 그리고 긴축 등으로 이 주가 밸류에이션의 하방 압력을 직면을 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상당히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ROE 부진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기업 이익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대형 IB 모건 스탠리에서도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연준 정책 입안자들이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는 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책 실수를 했고 또 이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이 어쩌면 인내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심을 잃고 이 생각보다 큰 폭으로 장기금리 전망치를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주가가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물론 크게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사실 금융시장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모건 스탠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금리에 덜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어쩌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더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결국 연준이 장기금리 전망치를 높이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월가의 큰 소원인데요. 구겐하임 파트너스의 CIO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비관적인 얘기를 전했는데요. 연준은 이 긴축이라는 이런 채찍질을 무엇인가 부러질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제라든지 혹은 이 금융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디선가 좀 삐끗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강력한 긴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는 결국 눈물의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겐하임 CIO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10월 중순까지 20% 추락을 할 것이라고 지난달에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정말 첨예하게 월가 주요 IB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역시 뭐 계속 비관적인 게 많은 것 같고 우리 임 기자님 계속 전해주시지만 그 JP 모간하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양쪽 끝에서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JP 모간 얘기도 뭐 제가 오르기를 바래서 그랬는지 잘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일리 있어 보이고요. 어닝도 괜찮고 포지셔닝도 낮아 보이고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별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 어제 그 강승희 대표님 나와서 네네.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 좀 했었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모건 스탠리 뭐 인내심 잃고 점점 강하게 나오고 실물은 더 시간이 걸리니까 인내심을 잃을 것이다. 뭐 그런 걱정은 사실 엄청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하도 약세로 보니까 다들 볼 거는 차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낮으니까 오를 그쵸, 거야. 네. 이런 거를 보니까 차트 많이 보는데 지금 뭐 3,900 S&P 그다음에 뭐 나스닥 11,500이잖아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은 조금 지지선이 상당히 많이 무너진 상태고 이 뉴욕 증시의 시초 빅테크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봐서는 조금 이 주가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톰리가 이끄는 펀드스트렛의 기술적 헤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S&P 500 지수가 3,800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3,700대 아래에서 의미 있는 기술적인 저항선이 이제 형성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장의 어떤 매도세의 규모라든지 이 범위에 어떤 상당한 변화가 생기거나 캐피큘레이션의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하락 추세가 좀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라는 좀 비관적인 이제 펀드스트랩답지 않은 분석을 냈습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기술적 분석가들은 조금 이제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시장이라는 게 이제 하방 추세를 받고 이 모멘텀을 받게 되면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 이 S&P 500 지수가 3,500선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BTIG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저점인 3,636보다 주가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뭔가 뭔가 큰 게 올 수도 있다. 참 FOMC 앞두고 여러 가지 긴장감도 많고 차트상으로도 참 안심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시장에서 분위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 같고요. 오늘 나온 경제 지표도 저희가 한번
알아는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게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경제지표, 이제 주요 경제지표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 전미주택건설업협회가 발표를 하는 지표인데요. 미국의 주택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9월 주택시장 지수가 이제 46으로 집계가 되면서 업황의 약간 악화를 시사를 했고요. 또 9개월 연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종목 관련된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반등을 하면서 대다수 종목들이 이제 회복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헬스케어와 부동산 섹터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 CBS 방송에 출연을 해서 팬데믹이 끝났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발언인데요.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신주가 이제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모더나와 노바백스가 이제 6%에서 7% 가량 하락을 했고요.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화이자도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 헬스케어 종목들이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관련 지표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빅테크는 혼조된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늘 애플 같은 경우는 2% 이상 반등을 하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메타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가 모두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반등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구글도 오늘 강보한 마감을 했고 이제 빅테크 시초 상위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포악하면서 좀 안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또 오늘 넷플릭스가 1% 이상 올랐는데요. 오늘 넷플릭스가 오펜하이머로부터 이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매수 등급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을 시켰고요. 넷플릭스 이 광고 요금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월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때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초반에 많이 떨어지면서 코인베이스 주가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중에 5% 이상 빠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미국 증시 오늘도 분위기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